법제도 관련된 사항들을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사실 중복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제 발표의 어떤 방향성을 첫 번째는 이전에 발표했던 세 가지 발표에 대한 요약 정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저희 선급이 암모니아만 다루는 게 아니라 다양한 대체 연료에 대한 고민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연료에 대한 무게중심을 조금 갖는 그런 제너럴한 내용들을 발표할 거고요. 세 번째는 선급은 KR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네 번째는 우리 조선 해양산업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거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앞서서 규제 얘기라든가 뭐 탄소 경제라든가 탄소 중립 사회에 대한 얘기는 다들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내용들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발표 자료를 보시면 나름대로 이쁘장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만 보면 대체 연료가 중요하다, 또는 장기적으로는 대체 연료 중에서도 무탄소 화학종이 중요하다라는 것들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IMO의 탈탄소 선언에 따라서 사실 중요한 부분들이 추진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료의 변화 또 추진 시스템의 변화가 친환경 선박 기술의 핵심이 되었다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체 연료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대체 연료에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암모니아가 포함되어 있죠. 저희 성급에서는 대체 연료를 저탄소 연료군, 그리고 탄소 중립 연료군, 그리고 무탄소 연료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규정상에와 맞진 않지만 일반 사람들이 잘 접근할 수 있게끔 연료의 구분을 해봤는데요. 일단 저탄소 연료군에는 LNG와 LPG, 메탄올 이런 연료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LNG 같은 경우에는 메탄 슬립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메탄 슬립 문제는 발표 자리에 보시는 것처럼 메탄이 자체가 또 다른 온실가스 물질이고 또 그 온실가스의 이펙트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고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LPG를 쓰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선박들은 대부분 LPG 운송선에 LPG 연료를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향후에 연안 선박 등을 중심으로 LPG 연료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메탄올입니다. 근데 메탄올을 부를 때 탄소 중립 연료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최근에 머스크가 16,000TU급 12척을 발주를 하면서 카본 뉴트럴 메탄올이라는 표현을 기사에 썼는데요. 이 카본 뉴트럴 메탄올이 기원이 어딘가 살펴보면 바이오 메탄올과 이메탄올이라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장에서는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메탄올이 왜 탄소 중립 연료인가? 화학종의 구분으로 보면 반드시 C가 포함되어 있는 연료이지만 이게 탄소 중립 연료로 구분될 수 있는가라는 궁금증이 드실 건데요. 탄소 중립 연료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웰트-웨이크 방식의 CO2 배출량 계산 방식입니다. 기존의 컨벤셔널한 오일의 경우에 보면 연료가 추출되고 선박에서 CO2가 배출되는데, 기존의 EEDI 산식에서는 탱크 투 웨이크, 선박 내에서 배출되는 CO2만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향후에는 이 선박까지 연료가 실리는 과정, 즉 연료의 생산과 운송 또 연료의 공급 과정에서 나오는 CO2까지를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연료의 경우에는 오히려 CO2 배출량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바이오 연료나 이 연료 같은 경우에는 이퓨얼이죠. 이런 연료 등의 경우에는 연료의 생산 과정에서 CO2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카본 뉴트럴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연료를 탄소 중립 연료로 부를 수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메탄올이 바이오 연료를 통해서 만들어지거나 이퓨얼 형태로 만들어진다면 탄소 중립 연료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탄소 중립 연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 좀 살펴볼 건데요. 저는 탄소 중립 연료를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데 디젤 형태와 가스 형태로 구분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연료의 적용 관점에서는 이게 액체상의 연료냐, 기체상의 연료냐가 중요한 구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디젤 오일이 있는데요. 디젤 오일은 액체상의 연료니까 기존의 HFO에다가 블렌딩해서 쓰기에 용이한 연료입니다. 이미 B20, 즉 LSFO에다가 20%의 바이오 디젤을 섞어서 탄소를 감축하고자 하는 이러한 기술들이 실증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바이오 메탄입니다. CME, CGM이 이 바이오 메탄에 따라 생산하고 그에 따라서 선박에 적용하는 이런 발표를 했고요. 세 번째는 SNG라고 불려지는 신세틱 LNG, E-퓨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탄소 중립 연료로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무탄소 연료군 두 개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에 지금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암모니아 얘기를 많이 했고요. 이미 암모니아의 특성에 대해서는 지난 1시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 부분들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암모니아 엔진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도 좀 얘기했고 암모니아는 수소 산업과 연계되어 있다는 내용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무탄소 연료는 수소입니다. 수소를 불완전한 히어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성이 굉장히 높은 궁극의 연료이지만 기술적 허들이 있고 경제성 확보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술적 난점을 극복해야 되는데 조선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화물창, 연료 탱크, 즉 경납 설비에 대한 기술 확보는 조선산업의 도전 과제가 될 것이고요. 이는 액체 수소 운송선 건조하고 연계해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엔진 기술을 쓸 것이냐, 연료전지를 쓸 것이냐의 문제인데 일본 등은 1메가와트급 수소 엔진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고 그간은 연료전지를 많이 썼죠. 그리고 최근에 일본 자료를 또 보시면 수소 운송 선박에 수소 터빈을 적용하는 걸 고려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수소를 어떠한 파워 시스템, 동력원에다가 넣어서 에너지를 얻을 것이냐는 것들은 여러 가지 고민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엔진과 연료전지를 비교해 봤을 때 킬로와트당 가격 차이가 3배 정도 나는 점은 경제성의 걸림돌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서포터즈가 필요하다라는 게 수소의 불안전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리해서 살펴보면 대체 연료가 어떤 게 가능할 것이냐는 3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용성이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박 연료로서 적합한 연료냐, 선박의 카고 페널티를 일으키지 않느냐, 독성 문제는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적용성 측면에서 보면 친환경성과 화물 손실에 따른 경제성 부분을 우리는 비교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엔 대체 연료의 비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HFO는 석유 산업 시장에서 남는 연료를 쓰는 시장에 속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선 해운이 앞으로 써야 될 연료는 만들어내야 되는 연료들을 써야 되는 시장으로 전환이 준비되고 있죠. 즉 비싸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용을 어떻게 낮출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비용이 비싸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 가격 변동성도 문제입니다. 장거리 운송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연료를 장기간 구매를 해야 되는 해운 산업의 특성상 연료의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도 낮춰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대체 연료가 LCA 전주기적 관점에서 친환경성을 진짜 갖고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LNG가 친환경성이 없다라는 발표도 있고요. 탄소 중립 연료를 반드시 써야 된다 이런 발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해상 연료로서 대체 연료는 하나 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수요와 공급이 있어야지만 연료를 쓸 수 있죠. 아까 앞전에 발표를 하셨을 때도 LNG 연료를 쓰게 된 계기는 LNG를 운송했기 때문이고 LPG도 그런 관점에서 있고요. 암모니아도 아마도 암모니아 운송선에서 암모니아 연료를 쓰게 되지 않을까 모두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망이 확실해야지만 우리는 연료를 사용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대체 연료들을 좀 정리해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춘추전국 시대 어떠한 연료가 도대체 메저리티가 될 것인가? 뭐 진나라가 전국 통일을 했듯이 어떠한 연료가 연료 시장에 해운 분야의 연료 시장에 넘버원이 될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HFO나 LSFO, LNG, 암모니아, 수소 등으로 연료가 전환될 거라고 생각했던 적이 불과 2, 3년 전이었는데요. 이제는 이 연료들이 모두 다 각축을 벌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래서 제가 굉장히 연료에 대한 시장이 어지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지점에서 좀 저는 생각을 좁혀봤습니다. 머리가 복잡할 때는 생각을 좁혀보는 게 좋으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연료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고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인터널 컨버스천 엔진, 내연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메탄올을 쓰고 또 그 메탄올을 이 메탄올을 써서 탄소 중립으로 간다면 제로 퓨얼 리시브이 될 수 있고요. 제로 에미션 배슬이 될 수 있고 LPG의 경우에도 암모니아 전환을 통해서 제로 GHG 배슬이 될 수 있고요. LNG 같은 경우에도 SNG 등에 대한 적용을 통해서 그 지점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기존의 엔진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탄소 중립 해운 시대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암모니아 연료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아까도 박상민 상무님이 암모니아 연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선박 관점에서 상세한 설명을 하셨지만 그거를 간단하게 제가 그림으로 정리해 보면 일단은 암모니아 연료를 선박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쪽에서 오른쪽 편이죠. 오른쪽 상단에 규제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황산화물 규제라든가 낙스 규제, 그리고 온실가스 규제, 탈탄소, 그리고 미세먼지 규제까지 대부분의 규제에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연료라고 볼 수 있고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 암모니아 연료를 썼을 때 선박의 기관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라는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기존의 LNG나 기존의 디젤 엔진 시스템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개념상으로는. 그래서 해운 분야는 암모니아 연료를 쓰고 싶은 거고요. 기술 개발 포인트는 연료 공급 시스템과 그리고 엔진 기술 개발, 이 두 가지가 메인 테마가 될 것 같습니다. 기술 개발 포인트가 크게 보면 두 가지 그룹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엔진 기술 개발입니다. 무탄소 암모니아 엔진 개발에 대해서 한국 이미 바르질라나 만에서 개발하고 있다는 건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한국도 이 엔진 개발에 착수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로크 엔진, 사행정 엔진 개발은 국산화 독자적인 모델을 개발할 것이고요. 이행정 엔진에 들어가는 핵심 기자재를 개발할 건데 아까도 박상민 사모님 말씀하셨지만 이행정 엔진에서 나올 수 있는 낙스 제거를 하는 부분, 또 윤활 시스템, 인젝터 이런 개발들이 주로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러한 기술 개발은 엔진 테스트 베드 테스트를 통해서 상용화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사실 엔진 3사와 조선 3사가 모두 참여해서 같이 가는 모습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연료 공급 시스템 개발이 필요합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올해 다음 달부터 시작하게 될 중대형 칠항선박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에서 암모니아 LFS 개발이 될 것이고요. 그림에 보시면 좌측 하단에 암모니아 연료 공급 시스템에 대해서 개발하는 그림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기술 개발이 될 것이고 세부적으로는 암모니아 연료 공급 시스템에 들어가는 이제 열 교환 장치라든가 펌프라든가 또 그리고 암모니아 캐치 시스템이라든가 암모니아 엔진과 연계한 SCR이라든가 이러한 핵심 기자재들도 속속 개발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성급이 갖고 있는 컨텐츠는 연구개발, 설계, 시제품, 시험평가, 실증, 상용화 전 단계에 걸쳐서 성급이 기술 가이드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기술 연구개발 컨셉을 잡는 데 도움을 주고 그 연구개발 컨셉이 결국엔 설계로 이어지고요. 또 설계 단계에서 한국성급은 AIP 같은 승인 등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지원하게 될 것이고요. 시제품 제작이 된다면은 시험 평가를 제공함으로써 실증까지 이어지고 친환경 선박 기자재 인증 제도 등을 이용해서 상용화를 돕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성급이 기술개발 관련해서 서포트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원래 저희 본연의 업무죠. 안전 규정 관련된 부분입니다. 암모니아 연료에 대한 세이프티 이슈가 지속적으로 있어졌고, 특히나 작년에 MSC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그대로 다 뭐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일단 규정 개발에 대한 제한과 규정 개발 방향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규정 개발에 대한 계획이 이미 수립됐고요. 올해부터 암모니아에 대한 규정 개발은 상당히 속도를 낼 걸로 보여지고요. CCC에서 암모니아 CG를 구성을 했습니다. 커러스펀딩 그룹을 구성을 했고, 일본에서 코디네이팅을 하는데, 한국은 우리 한국성급의 박준성 수석이 CG 멤버로 참여하고 있고요. 이 CG 멤버의 한국 측에서는 아까 계속 얘기 나왔던 독성 문제라든가 재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독성 위해성 평가 전문가, 재료 분야 전문가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SGMF에서 암모니아 워크숍을 진행했던 내용들을 보시면 주로 독성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즉 암모니아는 독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독성에 대한 인계값 설정 부분이라든가 고려해야 될 암모니아의 특성에 따라서 암모니아를 물에 녹여서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이런 부분, 그리고 물에 녹였을 때 해양 배출에 문제성은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미 워크숍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암모니아 연료 시스템만 살펴보면 이행정 암모니아 기관을 만 자료를 통해 살펴봤을 때 이미 앞선 자료에서 보셨겠지만 간단하게 보면 연료 공급과 분사 시스템은 HFO 엔진 컨셉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안전 시스템은 MEGI 엔진에 안전장치가 적용되는 시스템에 암모니아 퍼징 문제 때문에 암모니아 캐치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IGF 코드에는 LNG 기준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저연화점 연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메틸, 에틸 알코올 경우에는 잠정 지침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수소로 쓸 수 있는 연료전지에 대한 잠정 지침이 개발이 완료되는 상태이고 22년 4월에 승인 예정이고요. LPG에 대한 부분도 승인 계획을 갖고 있고 암모니아 수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G를 구성을 해서 개발 착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좀 더 참조로 말씀드리면 CG 회의를 이미 하고 있고요. 수소에 대해서도 CG 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연화점 연료 추진 선박에 대한 안전 요구 사항에 따라서 선박 기준 개정 방향이 있는데요. 큰 틀에서 6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박 설비에 대한 배치 설계 부분하고 암모니아 연료 저장 설계 부분, 암모니아 연료 공급 장치에 대한 설계 부분, 벤팅 가스 확산에 대한 부분, 추진 장치 및 연소에 대한 부분, 암모니아 벙커링까지 정리해서 기준 개정이 진행이 될 겁니다. 앞선 자료, 박상민 상무님 자료에서도 저희가 내놓은 암모니아 연료 추진 선박 보고서를 인용을 하셨는데요. 그 보고서에서는 성급 규정되기 전에 구조 및 설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이미 했고 특성이라든가 배치, 그리고 기관 연료 공급 시스템, 안전장치, IGF 코드에 대해서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성급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저희 연구본부에서는 암모니아에 대해서 우리나라 선박과 관련된 형식 승인 및 예비 검사 기준, 즉 한국 내에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암모니아 연료의 내연기관 기준, 예비 검사 기준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연기관 설비 기준 등을 마련을 해서 해수부에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암모니아 연료에 대한 요건은 이미 앞선 자리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독성, 부식성, 기타 특성에 대한 고려를 해서 지속적으로 개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독성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개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몇 주 전에 해수부 장관님 모시고서는 발표를 했을 때 저희가 제안드렸던 사항인데요. 한국의 해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한국형 친환경 선박 핵심 기술 확보를 하는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했고 그 부분에서 암모니아 관련된 기술 개발을 도와주십사 요청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친환경 선박의 상용화 보급 촉진을 하기 위해서 개발되는 암모니아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 선박에 탑재되고 상용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요청을 드렸고요. 또 주도적 규제 이행을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암모니아 등 대체 연료의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수급 및 벙커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안에 대한 분석도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